예전엔 사람 만나는 게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약속이 생기면 괜히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나가기 귀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해도 예전처럼 웃기지가 않습니다. 때론 자랑만 하는 친구 때문에 지치기도 하며 만남을 가진 것만으로도 기가 빨려 힘이 들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힘든 건 우리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마음의 결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행복을 생각하는 노후를 살아가는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타고 여러분께 행복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친구 수가 많을수록 더 성공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몇 명의 친구가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에 따르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삶의 만족도는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불어 질 높은 관계는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미경 씨는 67세의 나이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젊었을 때 정말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부모 모임, 동창회, 동네 친목회까지. 그녀의 전화번호부는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이 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관계 중에 몇이나 진짜일까? 자신이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단 3명의 친구와만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하지만 이 3명과의 관계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 두려움까지 나눕니다. 친구 수는 줄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관계의 질을 위해 관계의 양을 과감히 줄이는 선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때로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숫자가 적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일수록 더 큰 실망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오랜 친구일수록 기대치가 커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날 이해해야 해. 우리는 이런 사이니까 당연히.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든 화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관계 단절을 더 쉽게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 소모가 큰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평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정우 씨의 이야기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힌트를 줍니다. 그는 40년 지기 친구와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서로 감정이 상해 몇 달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친구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문안을 갔더니 서로 눈만 마주쳐도 울컥하더라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투었던 일은 이미 기억도 안 나는데 왜 소중한 우정을 버리려 했을까? 그 후로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친구를 기대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가끔 실수해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40년 된 우정을 지키는 비결인 것 같다고 김정우 씨는 말합니다. 김정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완벽함을 기대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위태로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완벽한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라면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갈등을 해소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기, 적절한 거리두기, 그리고 관계를 재정의하기.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실수나 나의 상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만남의 빈도나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는 이제 매일 연락하는 친구가 아니라 가끔 안부를 묻는 지인입니다 라고 관계의 성격을 재정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친구와 만났는데 집에 돌아와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경험, 혹은 전화 한 통화 후에 느껴지는 묘한 피로감. 이것은 결코 여러분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에너지 주는 사람, is 에너지 빼앗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만나면 기운이 나고 활력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 같은 관계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이런 에너지의 흐름에 민감해집니다. 체력과 정신적 에너지가 젊었을 때보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소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불면증, 스트레스,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에너지 흡혈귀 같은 관계는 과감히 끊는 것도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박영자 씨의 이야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좋은 예가 됩니다. 그녀에게는 30년 지기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달 만나서 수다도 떨고 여행도 가는 소중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친구가 자꾸 그녀를 비교하고 은근히 비난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아들 공부 안 시켜서 대기업 못 갔지. 영자네는 아파트 작은 데 산다며.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요. 하지만 매번 모임에 가기 전날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돌아오면 이틀은 우울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나를 많이 상처 입혀.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줬으면 해. 놀랍게도 그 친구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로 조심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니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졌다고 박영자 씨는 말합니다. 박영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영자 씨의 친구처럼 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대가 변화할 의지가 없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결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주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해 보십시오. 또는 부담스러운 사람과의 만남, 시간을 제한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1시간 정도만 만나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라고 정중히 자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면의 대화, 즉 셀프 토크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워진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사회적 장벽과 심리적 거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학교, 직장, 자녀의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사귀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라는 심리적 장벽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우리에게 신선한 에너지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인천에 사는 최병호 씨의 경우 평생 회사에서만 일했습니다. 62세에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우울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하는 정원 가꾸기 모임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평생 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지만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만나 함께 정원을 가꾸고 가끔은 다른 도시의 정원 투어도 다녀옵니다. 식물을 키우며 새 친구도 사귀게 되어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라고 최병호 씨는 말합니다. 최병호 씨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목적이 있는 관계의 힘입니다. 단순히 친구를 사귀자라는 목적보다는 함께 무언가를 배우거나 운동하거나 봉사하는 등 공통의 목적이 있을 때 관계가 더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십시오. 요리, 그림, 노래, 외국어 등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 봉사활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셋,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시니어 온라인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서 시작된 관계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슬프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의 축소는 우리 삶에 더 깊은 의미와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사회정서적 선택성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더 의미 있고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74세 김청수 씨는 젊었을 때부터 친구 모임을 주도하며 활발하게 지냈습니다. 동창회, 등산 모임, 동네 친목회까지 주말마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의 리더 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이상하게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넘겼을 말들이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소한 갈등도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이 모임에 왜 이토록 집착하고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야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많은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혼자 글쓰기와 산책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사람 속에서 외로웠는데 혼자 있으니 오히려 편안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말 가까운 2-3명의 친구와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수는 줄었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은 오히려 커졌다고 김창수 씨는 말합니다. 관계의 축소를 상실로 볼 것이냐, 정화로 볼 것이냐는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남은 관계의 질을 높이고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계의 축소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정체성을 관계를 통해 정의합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 나는 누구의 아내, 나는 어느 회사의 부장 등등.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게 됩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배우자는 떠나거나 변화하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은퇴와 함께 끝이 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기준으로 재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더 깊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노삼 씨는 은퇴 전에는 그의 명함이 곧 그였습니다. 대기업 임원 박노삼.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다양한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잡담, 피상적인 관계, 모임 내 갈등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가 나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결국 모든 모임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 고전 읽기와 일기 쓰기를 실천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직함과 역할을 떠난 나는 누구인가? 처음에는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신만의 가치관, 자신만의 목소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박노삼 임원이 아닌 그냥 박노삼으로서의 삶이 훨씬 충만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자신다웠던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 엄마, 누구의 친구가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질문입니다. 정체성 재정립의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에 얽매이지 않는 더 자유롭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과 깊이 연결될 때 역설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솔로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혼자와 경제를 합친 신조어인데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념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닌 자신을 돌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자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이영숙 씨는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워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 삶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친구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 그녀에게 온전히 시간을 내주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겠다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나만의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시간, 저녁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SNS에서 혼자 여행하기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이라니 라고 생각했지만 용기를 내어 가입했습니다. 그룹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제주도로 첫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룹에서 만난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자 여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롭다는 게 아니라 나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지금은 분기마다 한 번씩 혼자 여행을 떠나고 집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가 튼튼해야 다른 관계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이영숙 씨는 말합니다. 이영숙 씨의 이야기처럼 혼자 있는 힘은 우리 삶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밥 먹기, 혼자 여행하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배우기. 이런 혼자의 경험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차츰 우리에게 자유와 평온을 선물해 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만의 시간을 계획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10분간 명상하기, 주변 공원을 혼자 산책하기, 카페에서 혼자 책 읽기 등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혼자 있는 힘을 키워줄 것입니다. 시니어의 인간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 특히 자녀와 손주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때로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는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세대 간 소통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이수지 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수지 씨는 딸 둘을 두고 있으며 두 딸 모두 결혼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딸들에게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살림은 이렇게 해야 한다 등의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딸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어느 날 작은 딸이 용기를 내어 이수지 씨에게 엄마, 저희도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 방식이 옳을 수도 있지만 저희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수지 씨는 조언하는 엄마가 아닌 경청하는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딸들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고 물어볼 때만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수지 씨가 적게 말할수록 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로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지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녀 세대와의 소통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의 선택과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하지만 그것을 강요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나눌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손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세대인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세계로 한 발짝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음악에 관심을 보이거나 간단한 메시징 앱을 배워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손주와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청과 존중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때 세대를 뛰어넘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니어의 인간관계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인간관계의 질과 양, 갈등과 해소, 스트레스와 평화, 새로운 관계 만들기, 관계의 축소, 정체성 재정립, 혼자 있는 힘, 실생활 팁, 자녀와의 관계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진정한 인간관계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양이 아닌 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만큼이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이런 질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관계보다는 깊은 관계, 피상적인 대화보다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노년기는 자신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벗이 많으면 근심이 많고 홀로 있으면 도가 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역설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관계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평온하고 충만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의미 있는 만남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노후의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